김주범 씨, 현장에서 달아나는 순간 도주 촬영죄라고요. 도주한 거 정말 아니라고요. 저 진짜 억울합니다. 그럼 법대로 하세요. 예? 이야, 성우야, 진짜 반갑다. 그래 이게 몇 년 만이고 한잔 하자. 그래. 몇 잔 안 마셨으니까 괜찮겠지. 안 되는데. 안 괜찮은데. 좌회전만 하면 되겠는데. 어? 아유 참. 안 된다니까요. 일단 사진은 다 찍었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되는데. 많이 다치셨어요?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사고 처리는 당연히 해야죠. 보험은 드셨죠? 당연하죠. 그 보험 처리를 우선 하는 게. 근데 음주운전이에요? 아이고야, 냄새가 냄새가 나죠. 술 냄새가 나는데 음주운전 맞죠? 경찰에 신고해야겠네. 사고가 커지는데요. 거기 112죠? 여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네.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보험사에 신고는 해야겠지. 여보세요? 교통사고 신고 접수 좀 하려고요. 장소요? 여기 해운대구 재송동인데요. 빨리 와서 사고 처리 좀 해주세요. 저 보험회사에서 나왔습니다. 김주범 씨가 사고 신고하셨는데 혹시 김주범 씨 되십니까? 저는 피해자고요. 그 사람이 가해자입니다. 그럼 김주범 씨는 어디 계시죠? 모르겠네요. 음주운전한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보니까 사라지고 없네요. 사라졌다고요? 잠시만요. 김주범 씨 현장에 왔는데 어디 계십니까? 빨리 현장으로 오십시오. 아니 그게 교통사고 현장으로 오지 않으시면 도주 촬영됩니다. 도주요? 네. 그럼 더 큰 처벌을 받게 돼요. 얼른 돌아오십시오. 아니 저는 최대한 빨리 오십시오. 네. 김주범 씨 오셨네요. 도망간 거 아니었어요. 도망 아니에요. 화장실이 급해서 그만. 자, 그러면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으니까 사고 처리하시죠. 먼저 어떻게 사고 났는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아니, 김주범 씨가 낸 음주운전 사고로 진단서가 접수되었더라고요. 네. 피해자분이 전치 2주 치료가 필요하시다고. 네, 맞습니다. 저희도 받았는데 경추염 자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사고 처리를 제대로 안 하시고 도주하셨더라고. 도주 안 했습니다. 잠깐 보험사랑 통화한다고 자리를 비우긴 했지만 돌아와서 보험 처리도 다 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통화하시면 되지. 자리를 꽤 오래 비우셨던데 도망가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도망은 무슨 말도 안 됩니다. 저희는 도주 촬영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주범 씨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죄로 검찰에 넘기겠습니다. 도망간 거 아니라니까요. 아니 형사님.
네,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에 이제 도주를 하려고 했다는 게 쟁점인데, 자, 김주범 씨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다소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제가 봐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사건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김주범 씨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가볍게 술을 한잔한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 차선에서 오던 차와 경미한 접촉 사고가 납니다. 이후 사고 처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음주운전임을 눈치챘고 김주범 씨는 두려운 마음에 사고 현장을 잠시 벗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보험회사에 처리를 요청했고 보험회사 직원의 설득 끝에 2분 만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사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고 판단을 해서 김주범 씨를 도주치상죄로 기소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게요. 참 상황이 애매합니다. 도주를 했다고 하기에는 빠른 시간 안에 돌아왔고 네. 보험 처리까지 했기 때문에 참 애매한 상황인데, 이수경 변호사님, 자, 일단 이게 도주 차량죄에 해당이 되는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안을 보니까 좀 애매한데요. 우선 어떤 경우에 도주 차량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 구성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해당 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운전자가 사고가 난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바로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우선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있어야 하고 사고 후 미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엔드 요건입니다. 그래서 물피 사고만 있는 경우, 흔히들 말하는 물피 뺑소니 같은 경우에는 특가법상 도주 차량죄는 성립하지 않고요. 사고 후 미조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라 할지라도 법리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특가법상 도주 차량죄는 성립하지 않고 단순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만 처벌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인적 피해가 발생을 해야 되고 사고 처리를 하지 않으면 도주 차량죄가 성립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김주범 씨는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사고 조치도 취했고 현장을 뭐 아주 잠시 떠나 있던 거니까 이거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보험사에 연락을 취했다 하더라도 일단 가해 운전자인 김주범 씨는 정확하게 사고 사실을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벗어났기 때문에 네. 언뜻 도주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뭐 제대로 된 조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면 제대로 된 조치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예, 통상적으로 사고가 나면 그 운전자들이 내가 과연 어디까지 조치를 취해야 이걸 제대로 된 조치라고 볼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해들 하실 텐데요.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 이게 도로교통법에 보면 사고가 났을 때 우선 사상자에 대한 구호 조치, 부상의 정도를 살펴서 구급차를 부르거나 보험사를 부르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에는 해당 사안이 없지만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사고라면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사고가 난 장소, 사상자 수, 부상의 정도, 손괴의 정도 등을 알려야 합니다. 네. 만약 운전자로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바로 그 자체로도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죄에 해당이 되어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정말 잘 알아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주범 씨 상황을 보면요, 필요한 조치 대부분을 한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 김주범 씨는 음주운전이 발각될까 봐 두려워서 현장을 이탈해버렸고 그 이탈한 이후에 보험사에 연락을 취했는데요. 바로 이러한 부분을 두고 도로교통법이 요구하고 있는 사고 조치를 다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선은 그 도로교통법에서 사고 조치 규정을 하고 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의 입법 취지에 관해서 얘기하기를 개인의 물적인 피해 회복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해서 도로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와 위험을 방지, 제거해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사고 당시에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라면 설사 가해자가 현장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사고 미조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드라마 사안에서 김주범 씨의 행동보다는 그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조치가 필요했는지 말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겠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고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한번 이 사건에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속도가 5km 정도로 이게 좀 저속이었기 때문에 이 사고 자체는 굉장히 좀 경미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보셨다시피 그 가해 운전자 김주범 씨는 상당히 저속으로 운전을 했고 사고 당시 발생한 속도는 시속 5km 정도여서 충돌 자체도 경미했습니다. 네. 이렇게 피해 정도를 살펴봐도 피해 차량은 운전석 범퍼가 약간 좀 찌그러진 정도였고요. 그리고 가해 운전자인 김주범 씨의 차량도 앞 범퍼 모서리가 살짝 긁힌 정도였고 도로에 떨어진 파편이나 비산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주범 씨는 사고가 나자 차량을 정차시켜서 갓길에 서로 이동해서 정차를 시켰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통 방해의 위험성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2주 경추염자로 상당히 경상으로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 정황을 따져봤을 적에 사고 당시에 조치를 취할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도주 차량으로 볼 수 없다.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사고가 경미하지 않고 파편이 떨어질 정도로 아주 큰 사고였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만약에 그 사건을 달리해서 사고 충격 정도가 심해서 차량이 크게 파손되어서 도로에 파편이 막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김주범 씨가 현장을 이탈했거나 아니면 김주범 씨가 처음부터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도주를 하는 바람에 피해 차량이나 목격 차량으로 하여금 추격전을 좀 벌이게 만들어서 교통 방해를 야기시켰다면 당연히 도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도주네요. 그러네요. 예. 자, 제가 지금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보통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 명함을 건네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가해 운전자는 인적사항을 나는 다 밝힌 거다. 전화번호도 있고 이름도 있고 주소도 있으니까 그럼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급한 일이 있다면서 현장을 이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도주죄가 적용이 되나요? 이거는 사고 자체가 경미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판단이 달라질 부분입니다. 네. 우리 드라마 사안처럼 매우 경미한 사고여서 도로에 뭐 장애와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고 추가적인 교통방해도 없었다 하면 명함을 건네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바로 도주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자 구호 및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 위법, 유책, 유무를 따지지 않고 운전자에게 사고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명함을 제공하는 식으로 인적사항만 알린 것만으로는 사고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사고가 나면 운전자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과연 내 사고가 경미한 사고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굉장히 애매하고 위험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운전자 주관적인 판단으로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이탈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 구호 조치를 다 하고 보험사와 경찰을 부르고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일단 사고가 났다 하면 좀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자, 일단 김주범 씨는 아까 사고 자체가 경미해서 사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런데 왜 경찰에서는 도주치상죄를 적용을 해서 김주범 씨를 기소한 걸까요? 우선 갓길에 주정차하긴 했지만 김주범 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현장을 이탈한 이후에 보험사에 연락을 취했는데요. 현장을 이탈하는 그 순간 바로 도주죄가 됩니다. 네. 드라마에서 첫 장면에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한 순간 도주죄야 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사고 미조치에 대한 입법 취지까지 고려되지 않는다면 이른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소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법원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의 입법 취지까지 고려가 된다면 좀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드라마 속의 김주범 씨는요, 지금 도주 차량이 아닌 것으로 이제 보인다고 하셨는데, 도주 차량이 아니라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이 된다고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보통 그 가해 차량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드라마상에서 보셨지만 김주범 씨가 매우 저속으로 운행을 하긴 했지만 중앙선을 침범해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내었습니다. 이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합보험 가입 여부라든지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김주범 씨는 음주운전도 했잖아요.
음주운전 또한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이 되고 그와 별도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드라마상의 김주범 씨 같은 경우에는 도주죄 외에도 중앙선 침범죄 그리고 음주운전죄로 인한 처벌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주범 씨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혐의 적용한 도주치상죄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혐의를 벗어날 가능성은 높지만 그 12대 중과실인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12대 중과실인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에 해당이 된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5년 이하의 금고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 자체가 처벌 기준이 되는 0.03%를 넘어섰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도 별도로 성립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 함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 교통사고 처리도 정말 제대로 잘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지금도 이 교통사고 처리를 잘 하지 못해서 법적인 처벌의 위기에 놓인 분들, 많은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이수경 변호사님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주 차량죄로 처벌받는 것보다 음주운전죄가 100만 배는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보면 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 전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번에 다시 적발이 되면 가중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형사적인 처벌의 수위가 가장 크고 무거운 것이 바로 도주 차량죄입니다. 그러니 최악을 선택하지 마시고 사고가 발생을 한다면 즉시 정차해서 인적 사항을 알리고 피해자를 구호하고 보험사와 경찰에 연락을 취하시길 바랍니다.